뉴스타파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성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특정한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의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사들이 의료기기 업체들로부터 사실상 일상적으로 부당한 로비성 금품을 제공받고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의 금전적 유착, 그 실태를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장님, 잘 귀국하셨는지요? 5월에 있을 유로 PCR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전임 선생님 중에 후원이 필요해서 한 분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검토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3년 3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박모 교수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보스턴 사이언티픽 코리아의 임원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심혈관 관련 학술 대회에 후배 의사를 보내고 싶으니 참가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 홍모 이사는 지원을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서울대, 보스턴 사이언티픽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로 PCR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후원 약속드리겠습니다. 답장을 받은 박 교수는 즉시 학회에 참가할 후배 의사를 지정해 줍니다. 홍 이사님, 감사합니다. 박 선생을 보스턴 후원으로 배정해 주세요. 홍 이사는 이렇게 서울대병원에서 한 명을 청탁받은 뒤 사내 메일로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충성도가 높은 의사들을 팀별로 한 명씩 추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PCR 패컬티로 추천하실 분 각 팀별 한 명씩 추천 바랍니다. 보스턴의 로열티가 높은 선생님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늘까지 알려주세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이런 식으로 모두 20명의 대학병원 의사를 지정해 2012년과 13년 4차례 학술대회에 참가비를 지원했습니다. 모두 1억 1천만 원 상당으로 의사 한 명당 550만 원 꼴입니다. 또 다른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한국 에보트도 마찬가지. 지난 2013년 2월 한 대학병원 교수로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조 이사님, 건국대학교 병원 황 교수님으로부터 2013년 CIT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일본과의 조인트 PCI 관련하여 지원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이 또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CIT 학회 지원은 올해 건국대학교 병원 세일즈를 키워나감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에보트 이사는 없는 예산까지 짜내 황 교수를 지원했습니다. 김 부장,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이 건은 진행하는 게 건대병원에서 마켓 리더십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는 따로 승인받도록 할게요. 에보트는 이런 식으로 2012년과 13년에 걸쳐 대학병원 의사 5명에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로 모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건 의료법상 허용돼 있긴 합니다. 다만 1인당 지원액이 수백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사회자와 발표자 등 공식 참가 의사들을 먼저 결정한 뒤 의료기기 관련 협회에 후원금을 요청하면 협회는 소속 업체들에게 공지해 기부금 형태로 돈을 거두어 학술대회 주최 측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의료기기 업체가 특정 병원의 특정 의사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학술대회 운영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에보트는 특정 의사를 지정해서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두 업체만의 문제일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에는
2012년 2, 4분기 이후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한 내역이 게시돼 있습니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마다 평균 125개 해외 학술대회를 통해 869명의 의사들에게 27억 원씩을 지원해온 것으로 집계됩니다. 취재진이 만난 전직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직원은 대다수 의료기기 업체들이 의료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의사를 지정해 돈을 대주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적발된 의사들은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공정위는 보스턴 사이언티픽과 에버트 그리고 의사들 사이의 부당 거래 사실을 병원과 의사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지만 복지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업무상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저희가 근데 최소한 이게 검찰에서 처분은 받아야 그 정도는 이제 받아야만 저희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잖아요. 취재진은 이 의사들을 직접 찾아가 입장을 물었습니다. 후배 의사를 유럽 학술대회에 보내달라고 업체에 청탁했던 서울대병원 교수는 당시엔 그것이 문제가 되는 행위인지 알지 못했으며 현재는 업체와 그 같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학술대회 참석을 하실 때 특정 의사분을 좀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는 공정경쟁 규약의 위반이거든요. 그때로서는 당연히 잘 몰랐죠.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반면 자신을 지원해달라고 직접 청탁했던 건국대병원 교수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에버트사에다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던 적이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2013년도에 그 중국 학회를 다녀오신 바가 없으세요? 네, 전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남아있는 중국 학술대회 참가 사실조차 부정한 이 교수는 올해 초까지 대한심혈관 중재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결국 엄격한 기준 아래 의사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도록 허용한 의료법과 공정경쟁규약 등의 제도가 현실에선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워낙 만연해 있는 음성화되어 있는 이 리베이트 제도를 그래도 일부라도 좀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방편 하나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결국은 지금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양성화 이 규정이 도입된 전 단계에서 결코 나아졌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해외 학술대회가 특히 문제인 이유는 비단 거액의 참가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체들은 자신들이 후원한 의사의 해외 학술대회 현장에 직원들을 동행시킵니다. 이들의 역할은 뭘까? 식사와 술은 물론 쇼핑 접대도 필수. 부부 동반으로 간 의사들에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의료기기 유통과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의료기기 업체들은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 등 의료기관에 제공한 7가지 유형의 금품 내역 전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관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각종 로비를 합법화시키는 대신 세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미국의 모델을 본딴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1년 넘도록 업체들의 자료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의료법에 따라서 다 작성하고 또 보관도 하고 있고, 뭐 복지부에서 이제 요청 온 적이 있냐 그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요청을 아직 받은 적은 없다고. 이처럼 해외 출장비 지원 등 각종 금품 거래로 얽힌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의 공생관계는 환자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 2014년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이 식약처에 제출한 의료기기 이상 사례 보고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메드트로닉의 인공심장 판막 제품을 시술하던 중 사망한 환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드트로닉은 의료진의 말을 인용해 자기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사망이 명백하다고 식약처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료진에게 확인해 봤더니 엉뚱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연기록 이런 거를 담당 의사가 다 리뷰를 해봤어요. 세부 내용을 봐도 이거는 분명히 시술상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출혈이 났고 출혈로 인해서 심장 압전이 왔고 그다음에 응급수술을 2번이나 했고 이게 기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얘네들은 이렇게 했을까? 이처럼 오히려 병원 측이 의료기기 문제가 아니라고 업체를 변호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2015년 세브란스에서 인공심장 판막 시술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메드트로닉은 이 역시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이라고 보고했지만 병원의 설명은 딴판이었습니다. 본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스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는 기획 때 왜 그게 이상이 있다고 이상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업체와 병원이 서로 상대방 탓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변호해주는 황당한 상황. 결국 피해를 입은 환자는 존재하는데 그 책임은 어느 쪽에서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가 필요치 않은가라는 그 고유의 권한은 의사에게 있죠.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있고, 의사는 히포크라 정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런 수술 치료 방법들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리베이트 대상이 되는 어떤 기기의 어떤 그 이권이 개입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의사가 양심에 따라 그런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는가? 최종적으로 환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업체와 병원의 금전적 유착.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